저번 주에 제가 했던 게 프랍스랑 스테이트가 뭔지, 그리고 클래스 컴포넌트, 함수 컴포넌트 생긴 모습 좀 봤고, 그다음에 컴포넌트 렌더링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봤어요. 오늘 할 거는 저번 주에 이어서 스테이트랑 프랍스가 어떤 건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프랍스가 이제 바뀔 수 없는 값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받아오는 속성, 그리고 스테이트는 내부 컴포넌트 내부에서 관리되는 변경할 수 있는 값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그리고 이 변경됨으로써 어떻게 컴포넌트가 동작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오늘은 PPT보다는 조금 코드 위주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코드로 바로 넘어갈게요. 처음 할 내용은 이제 이벤트 핸들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 그거를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사용자가 어떤 뭐 행동, 예를 들어서 클릭 같은 거나 아니면 마우스 휠을 했다던가 아니면 마우스를 움직였다든지 뭐 키보드 입력을 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호작용을 저희는 이제 이벤트라고 부르고, 그거를 이제 받아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시킬 수 있게끔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뭐 자바스크립트를 해보신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코드죠. 이런 형식이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HTML에다가 뭔가 이벤트를 건다, 이벤트를 뭐 건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걸 한 적도 있을 텐데, 기존의 방식과는 조금 달라질 거예요. 원래 이제 이벤트를 HTML에다가 자바스크립트랑 연결을 하기 위해서 클릭 이벤트를 걸기 위해서는 뭐 버튼이라는 HTML 태그에다가 우리가 onClick이라는 어트리뷰트를 달고 그 값으로 실제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를 뭔가 쓰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벤트를 걸었다면, 리액트에서는 보면은 여기 onClick이 카멜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대문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와 좀 차이점이 있죠. 위에 코드랑. 그리고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중괄호를 썼죠. 중괄호를 썼고 그 중괄호 안에 어떤 자바스크립트 객체겠죠. 자바스크립트 변수일 수도 있고 뭔가 들어왔어요. 이런 형태로 앞으로 우리는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코드만 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직접 한번 코드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이제 컴포넌트 내부에서 렌더링 하는 부분에서 뭔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이벤트가 어떤 식으로 걸리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랑 연결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냥 이건 HTML처럼 생긴 그냥 버튼이고요. 여기다가 뭐 버튼 이름을 작성을 하게 되면 오른쪽 화면에 버튼이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버튼 하나 만들었고, 여기다가 아까 그 코드처럼 온 클릭했을 때 뭔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운클릭하고 중괄호를 썼어요. 이거는 중괄호 썼다는 거는 그때 이제 말했듯이 JSX 안에서 중괄호 썼다는 얘기는 뭔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들어올 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는 함수가 들어갑니다. 함수가 들어갈 건데 지금 보시면 그냥 익명 함수예요. 얘는 아무런 지금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익명 함수인데 그거를 화살표 형식으로 쓴 거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함수를 하나 넣을게요. 여기다가는 지금은 익명 함수를 쓰고 있지만 나중에는 또 직접 제가 만든 함수를 사용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동작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
버튼명이라는 리액트 엘리먼트를 만들었고 그 안에다가 onClick이라는 속성을 걸어주었고요. 그리고 함수를 익명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 그 안에서 하는 역할은 콘솔을 출력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 주었습니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콘솔이 잘 출력이 되고 있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걸어줄 수가 있고요. 온클릭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온클릭 있는데 뭐 마우스 오버 뭐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뭐 블러 뭐 그런 식으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혹은 뭐 마우스가 나갔을 때 아니면 온 체인지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키 입력이 바뀌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제가 PPT에 이제 종류를 확인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PPT에서 여기서 다룰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사용을 한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기존이랑 다른 거. 이 카멜 케이스 형식으로 그냥 소문자로 온클릭이라고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된다. 또 다른 거 온 블러 뭐 이런 거를 쓰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반드시 대문자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체인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대문자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요거는 근데 결국에는 찾아보면서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하는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요 클래스 컴포넌트 안에다가 함수 하나를 만들고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메시지 창을 띄울 수 있게끔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요 익명 함수는 지워버리고 방금 만들었던 함수로 대체를 해봅시다. 그러면 보이시나요? 네, 노티스라는 뭔가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현재 있는 클래스 안에 있는 노티스를 원클릭을 했을 때 해줘라. 그러면 눌렀을 때 이 동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어떤 메시지가 뜰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화살표 형식으로 썼는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작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제가 설명이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함수를 걸어주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뭔가 저희는 값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트를 실제로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혹은 뭐 사용자의 액션에 따라서 안에서 관리하는 이 스테이트를 바꾸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제가 뭐가 좋을까요? 제가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고 그 아래쪽에 태그를 사용을 해서 출력을 어떤 텍스트에 입력한 내용을 출력을 바로 시키고 싶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먼저 얘가 입력이 됐을 때 어떤 우리는 상태를 바꿔서 그 상태 네임이라는 상태를 쓸게요. 근데 이 네임이라는 상태를 바꿔서 실제로 이 렌더링 될 때 출력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 클릭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값을 변경할 거고요. 온 체인지로 쓸게요. 이름이 변경이 되면 우리는 안에 있는 값을 바꿀 거니까 똑같이 네임 여기 온체인지 부분에도 똑같이 만들었던 대로 넣어주고 동작을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뭔가 입력했을 때 콘솔에 1, 2, 3, 4라고 잘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이벤트 거는 것까지는 됐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제일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거 setState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이 리액트를 이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상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요. 컴포넌트 내부에서 관리되는 요 state라는 값을 바꾸고 싶을 때 이 set state를 이용할 거고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자,
여기서 객체를 하나 넣을 거예요. 바꾸고 싶은 값, 여기 이 부분에 name이라는 거를 어떻게 바꾸고 싶냐라는 거를 넣어주면은 비동기적으로 상태를 변경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해볼게요. 제가 입력한 값을 당연히 name을 넣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은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으로 해버리면 제가 뭘 입력해도 지금은 잠깐만요. 뭘 입력해도 이렇게 똑같이 바뀌겠죠. 근데 이거를 알기 전에 자 우리가 컨스트럭터라는 게 있었고 렌더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제 함수들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함수들이 있었는데 이 여기 안에서 우리가 만드는 메서드 안에서 이 this라는 키워드를 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오류가 나긴 할 건데 자 보시면 this set state is not a function 해가지고 set state가 펑션이 아니다 라고 지금 오류를 내뱉고 있죠. 지금 이렇게 오류를 내고 있는 이유가 저희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바인딩 this라는 거를 여기 내부에 쓰게 해주기 위해서 바인딩을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 this를 쓸 수 없기 때문에 this on change name this bind this 이런 식으로 실제로 내부에서 this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바인딩이라는 작업을 해줘야지만 여기에 this의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조금 오래된 방식이긴 한데 이렇게 반드시 꼭 바인딩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함수가 생길 때마다 뭐 A, B 이렇게 계속 만들어질 건데 이럴 때마다 그럼 이걸 똑같이 A도 만들어주고 B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으니까 일일이 여기 안에서 this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바인드 작업을 컨스트럭터 내부에다가 계속 해줘야 되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바꿔볼게요. 이거를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냥 이렇게 에러우 펑션 타입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바인드를 매번 하지 않더라도 그냥 this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있다. 근데 this를 못 쓴다. 그러면 당연히 뭔가 바인딩을 안 해줬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런 코드를 보면은 이 컨스트럭터에 뭔가 작업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너무 귀찮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서 뭐 오토 바인드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자동으로 내가 만드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바인딩을 해주세요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도 만들고 그랬는데 일단은 여기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에러우 타입으로 쓸게요.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가서 이벤트로 돌아가서 제가 onChange 했을 때 이 함수를 실행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함수를 보니까 set state로 이 name이라는 상태를 바꾸게끔 하는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name이라는 거가 바뀌면 어떤 내부적인 동작에 의해서 렌더링이 다시 일어날 거예요. 자,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this state 우리가 스테이트를 바꿨죠. name의 스테이트를 바꿨으니까 이 값으로 우리가 어떤 값으로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이 값으로 바꾸게끔 그 바꾸면 화면에 출력을 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name이 없기 때문에 화면상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상에는 아무것도 표현되지가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그 기본적인 스테이트를 설정해주면 기본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죠. 그럼 제가 일단 바꿔볼게요. onChange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니까 키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1이라는 값을 입력했고 그럼 실제로 onChange라는 이벤트 메서드 발생해서 여기 함수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setState가 실제로 성공적으로 잘 됐으니까 여기 바꾸고 싶은 값 아까 저희가 적었던 게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텍스트 안에 있는 값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onChange name에 보면은 그 파라미터 부분에 사실 아무것도 안 넘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이벤트 객체라는 게 넘어와요. 요 이제 이벤트 객체라는 값이 넘어오는데 이거는 onChange를 통해서 만들어진이 아니라 onChange를 통해서 넘겨받을 때 자동적으로 요
이벤트 객체가 받아올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잘 아셔야 되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 인풋이라는 녀석의 인풋이라는 녀석이 일으킨 이벤트에 대해서 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텍스트가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벤트 객체 안에 타겟, 이 타겟은 이 인풋 태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출력을 해봅시다. 이벤트 객체 안에 있는 이 타겟 안에 있는 그 밸류를 출력을 이제 콘솔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 2, 3, 4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콘솔에 제가 입력한 그대로 뭔가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이 값을 제가 스테이트로 만들고 싶으니까 그대로 갖다가 써주면 이 name이라는 값이 name이라는 스테이트에 제가 입력한 값들이 잘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면은 제가 입력한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벤트를 사용하는 방법, 이벤트를 어떻게 걸어줘야 되나 그런 거를 알아봤고요. 사실 중요한 거는 이 set state라는 게 하는 역할이 뭔지, 우리가 스테이트를 변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그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봤는데 이게 바뀜으로써 화면에 지금 바로바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출력이 바로 지금 제가 물론 출력을 하라고 하긴 했지만 제가 새로 고침을 따로 안 해도 바로바로 화면에 어떤 텍스트가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바로바로 나타날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걸까? 렌더링이라는 부분에 콘솔로 렌더링이 일어나면 출력을 해주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가 onChange 이벤트를 일으키면 onChange name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 그 함수 안에서 스테이트를 변경하라고 했어요. 자, 스테이트를 변경하라고 함과 동시에 렌더라는 이제 계속 이 함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테이트를 변경을 하면 렌더링이 새로 되네? 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왜 새로 되냐 라고 하면은 약간 법칙이에요. 법칙.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PPT를 보기 전에 잠시만요. 자, PPT를 보시면 set state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스테이트 객체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set state가 하는 역할이 이 업데이트라는 건 이대로 바꾸는 거죠. 스테이트 객체에 대한 업데이트 실행하고 스테이트가 변경되면 컴포넌트는 리렌더링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onChangeName이라는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setState를 실행을 시켰고 얘가 될 때마다 화면상에 뿌려지는 게 새로운 게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리렌더링 됐다고 여기서 표현을 했죠. 우리가 렌더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그 저번 주차에 배웠으니까 계속해서 렌더링이 새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새로 일어났냐? 스테이트가 변경이 됐을 때 그 변경된 스테이트도 우리는 화면상에서 확인도 했죠. 자, 이 개념을 꼭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스테이트가 바뀌면 set 스테이트를 통해서 스테이트가 바뀌면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자, 그리고 set 스테이트를 배운 김에, 그러니까 말이 나온 김에 이 set 스테이트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좀 있어요.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도대체 뭐냐? 자, 요거는 컴포넌트 내부의 클래스 컴포넌트 내부의 일부분인데
자, 인크리먼트 카운트 해가지고 어떤 이게 실행되면 뭔가 카운트를 하나 올리는 그 함수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내부에 set state를 쓰고 있죠. set state를 쓴다는 거는 이 스테이트를 변경하고 싶다는 얘기고, 보니까 이 카운트라는 스테이트를 지금 기존에 있던 카운트에서 하나를 더해서 바꾸고 싶은가 봐요. 이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알았습니다. 그 아래쪽 보니까 handle something 해가지고 뭔가 또 다른 함수인데, 얘가 일어났을 때 인크리먼트 카운트를 3번,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카운트를 3개를 올려야겠다라는 이제 코드를 작성한 거예요. 자, 코드를 작성해서 여기 내부에서 this state count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그러면 0에서 시작했을 때 이렇게 함수를 3번 실행시켰으니까 플러스 1, 기존의 거에서 플러스 1, 기존의 거에서 플러스 1 이렇게 3번이 이루어졌겠네. 그래서 총 3이 됐겠네 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3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내부 안에서는 이 동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동기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그 3번을 바로 쓴다고 해서 그 아래쪽에서 뭔가 사용을 할 때 스테이트 카운트라는 걸 사용할 때 3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점을 통해서 바뀌어요, 스테이트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이따가 예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되면. 자,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그러니까 주의할 점에 대해서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 이 스테이트의 어떤 방금과 같은 코드,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바로바로 바꾸고 싶어요. 바로바로 바꾼 거를 가서 또 바로바로 쓰고 싶어. 그 함수 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내부 아까 전 그 코드인데, 여기서 3번 카운트를 올렸고 나는 여기서 지금 당장 3이라는 값이 필요하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원래 기존에 사용할 때 이 setState라는 함수를 쓸 때 객체가 들어갔어요. 첫 번째 인자로 함수를 사용할 때 여기 내부에 this setState 할 때 여기 객체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중괄호처럼 생긴 게 들어갔었잖아요. 이런 거. 근데 여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함수를 넣는 거예요. 이건 또 에러 펑션 타입이긴 한데 이게 또 함수입니다. 자, 함수를 넣으면 뭐가 바뀌냐? 그 함수에서 반환하는 값은 그 객체, 우리가 객체를 직접 넣는 게 아니라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객체를 넣게 되면은, 자, 방금과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et state 안에 함수를 넣은 거고, 그거랑 다른 점은 자, 현재 스테이트에다가 카운트를 1 더해서 똑같이 리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카운트라는 스테이트는 똑같이 이 1이 더해져 가지고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는데, 다른 거라고는 아까 객체를 넣느냐 함수를 넣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 뒤로 이렇게 똑같이 실행을 했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리렌더링이 되고 나서 그 3이라는 값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한다고 해서 바로 렌더링이 3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함수를 넘기게 되면 이 순서로 기억을 해요, 내부적으로. 아, 얘가 함수가 들어왔고 여기서 하는 역할로 인해서 이 카운트가 어떻게 변경이 됐구나 라는 걸 내부적으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이 set state를 쓰잖아요. 그때 이 카운트가 이렇게 플러스 1 된 값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써도 우리가 리렌더링해서 봤을 때 그 정상적으로 카운트가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만 해서는 여러분 도대체 뭔 소린가 할 거잖아요. 이게 또 코드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이렇게 보면서 해야 이제 납득이 가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비동기적이라는 말이 뭐고 이렇게 한 번에 쓰지 말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그 예제로 들어갔고, 그냥 이메일 버튼 하나 누를게요. 만들게요.
그리고 이벤트를 마찬가지로 클릭했을 때 클릭을 실행을 시키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하는 역할은 똑같이 카운트라는 어떤 스테이트를 바꾼다고 칩시다. 그리고 카운트는 기본 값으로 0을 이제 설정해줬고요. 이건 지금 네임은 필요가 없으니까 카운트 바꾸고 카운트가 오른쪽에 잘 표시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0이라고 잘 나왔네요. 지금 초기화를 우리는 카운트 0으로 해줬고 그 초기화 된 값을 바로 출력을 했으니까 화면에 0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뭘 기대했냐? 카운트가 1 플러스 1 되는 거를 기대를 했어요. 자, 플러스 1 될 겁니다. 자, 잘 되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한꺼번에 set 스테이트를 썼을 때 그 경우를 주의하라고 했어요. add라는 어떤 함수를 뺄 거고 이게 하는 역할이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this add 이렇게 하면 뭐 아까랑 일단 똑같죠? 근데 이걸 3개를 한꺼번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add라는 함수가 3번이 실행이 될 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하나 증가시키니까 당연히 이 this state count라는 곳에는 3이라고 잘 나와야 될 걸로 예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해봅시다. 일단은 뭐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 자, 하지만 지금 화면을 보면 어떨까요? 1이라고밖에 나오고 있지 않죠. 분명히 3번이나 실행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카운트에다가 3이라는 수를 더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3번 실행했으니까. 근데 1이라고밖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얘가 한 번만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은 여러 번 됐을 수도 있어도 이 바뀌고 나서 출력되는 리렌더링 된 값에는 1이라고밖에 안 나타나고 있죠. 그럼 다음 눌러볼까요? 다음 계속 1만 더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비동기적이라는 말이 이 친구가 3번 다 순차적으로 얘 실행 완료, 얘 실행 완료, 얘 실행 완료 이제 끝 이게 아니라 일단 그 저희 명령에 다 넣어놓고 그 나중에 또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순차적으로 반드시 다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기점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를 알아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뭐 이런 케이스를 굳이 써야 된다면 함수를 넘기라고 한 거예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자, 봅시다. 이번에는 객체 대신에 함수를 넣었고 그 함수에서 리턴을 하는 게 우리가 바뀔 값을 어떻게 바꿀까요? 라는 거를 이제 리턴한다고 했는데 해봅시다. 똑같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봅시다. 안 되는데? 이거 이상한 거랑 다른데? 왠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좀 제대로 알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지? 기대한 값이랑 원래는 이렇게 함수를 뱉어내면은 이 값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3번 실행하더라도 요거 다음 스테이트를 실행할 때 우리가 원했던 그 값을 줘야 되는데 죄송 오타였네. 잘못 쓰고 있었네. 디스가 아니라 여기 파라미터에 함수를 넣을 때 스테이트 이게 뭐냐면 현재 저장했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함수 제가 말했잖아요. 이 함수 형식을 쓰면 다음 거 스테이트가 나올 때 요걸 기억을 하고 있다고. 그 기억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다음 스테이트로 이렇게 넘어오게 돼요. 자, 볼게요. 자, 오른쪽에 3씩 잘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게 이 스테이트가 요걸로 바꿨을 때 다음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스테이트가 발생될 때 여기 카운트가 바뀐 게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함수가 실행이 돼도 그대로 값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해요. 좀
설명이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 반드시 이렇게 함수식으로 넘겨줄 때는 파라미터로 받아와야 된다는 거. 받아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용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쨌거나 이런 주의할 점이 있고, 요거는 여러분이 많이 그러니까 맞닥뜨리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개발하시면서. 근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비동기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걸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막 여기서 보면은, 자, 비동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온클릭 버튼으로 애드를 했어요. 지금 기본값이 0인데 기본값 0에서 애드를 했으니까 1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럼 카운트를 하나 올렸으니까 1이 출력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동기적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콘솔에는 화면에는 1이라 나왔지만 이 다음 바로 실행된 건 이 부분이거든요. 1을 분명히 올리고 나서 콘솔 출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즉시 반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스테이트에. 이거를 꼭 주의하시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요. 바로 썼을 때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값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함수 내부에서. 네, 그 정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 이거를 바로바로 바꾸면 좋을 텐데 왜 바로바로 바꾸지 않은 걸까? 라는 의문점이 또 생길 수도 있죠. 근데 뭐 주저주저리 말이 많은데, 결국에는 저희가 제일 중요한 이게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이 여기 공식 문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자, 그럼 이걸로 이해를 하면 좋겠네. 셋 스테이트를 호출하고 그 나서 얘를 바로 바꾸지 않은 이유가, 자, 여기서 불필요한 렌더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셋 스테이트라는 걸 사용했을 때 렌더링이 다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셋 스테이트를 하면 렌더링이 다시 일어나니까 당연히 셋 스테이트를 통해서 렌더링이 막 아까 3번 썼잖아요. 그럼 3번이나 연달아서 렌더링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그런 짓을 리액트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거 하나의 함수로 인해서 렌더링을 3번을 그러니까 뭐 당연히 3번 이외에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여러 번 사용한다면. 그런 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되게 이게 작은 어플리케이션이면 모르겠어도 엄청 거대해지면 굉장히 렌더링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렌더링이 일어난다는 건 풀어서 말하면 결국에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화면에다가 계속 새로운 걸 보여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능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사용자가 봤을 때 좀 매끄럽고 부드럽게 이렇게 렉 없이 보여주는 게 좋지, 뭔가 버벅거리는 거는 당연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렌더링을 불필요한 렌더링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뭐 지금 우리들 단계에서 중요하진 않을 것 같긴 하고, 알아두셔야 그래도 나중에 작업하실 때나 그럴 때 중요하기 때문에 비동기적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셋 스테이트는 비동기적이다. 그리고 스테이트가 변경될 때마다 렌더링이 일어난다. 이 두 가지는 꼭 다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 저희가 이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네, 일단은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 제가 설명이 조금 빠른 것 같긴 해서 여러분 지금 코드를 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그 보면서 따라 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지금 일단은 그 설명을 제가 먼저 하고, 우리 이따가 또 제가 항상 하는 방식대로 설명만 듣고 난 나가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 다 마치고 직접 한번 해보는 시간 충분히 갖고, 또 오류 마주치면 또 저희가 같이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니까, 일단은 설명 먼저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코드는 이따가 쳐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조금 천천히 할게요. 네. 자, 다음 할 내용은
드디어 왔습니다. 이게 본체예요. 저희 오늘의 본체.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할 건데, 사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뭐 굳이 한국어로 말하면 이제 생애 주기 그런 말이 되겠죠. 이게 뭐냐면 컴포넌트가 생성되고, 생성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아까도 했듯이 스테이트를 막 바꾸고 화면을 바꾸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정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화면상에서도 완전히 제거되는, 즉 컴포넌트가 생성이 됐다가 수정이 됐다가 제거가 되는, 다시 마운트 됐다가 업데이트 됐다가 언마운트 되는 그런 단계를 보통의 어플리케이션은 거칠 건데,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알겠는데, 생성됐다가 뭐 수정이 됐다가 제거가 되는 거는 알겠는데, 그거를 굳이 뭐가 다르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자, 다음 이미지를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컴포넌트가 생길 때부터 제거될 때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어떤 작업들이 뾰로롱 하고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 어플리케이션의 근간이 되고,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할 때 이 순서대로 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어나는 역할을 알고 있어야,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저걸 바꾸려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혹은 이걸 이렇게 코드를 짜면 비효율적이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설명을 들어갈게요. 먼저 생성이죠. 그러니까 그 생성이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에 보여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꼭 보여지지 않더라도 이제 마운트 된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잠시만요. 뭐가 좋을까?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index.js에서 뭔가 HTML이랑 리액트 앱이랑 연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뭔가 실제적으로 그 HTML에다가 이제 내 컴포넌트를 넣었을 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컨스트럭터, 이거는 우리가 많이 봤죠. 아까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컨스트럭터라는 이제 생성자, 제일 처음 실행되는 함수라고 했어요. 그런 거를 거치고 이 함수가 실행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렌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봤죠. 클래스 컴포넌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함수라고 했었고, 그런 그게 하는 역할이 이제 화면에다가 렌더링 해주는 그런 거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라고 해가지고 컴포넌트가 이제 마운트 되고 난 이후에 어떤 거를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되고, 이렇게 쭈루루루룩 가서 다시 여기가 생성이 끝이에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컴포넌트를 불러왔을 때 딱 여기까지만 실행이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값도 바꾸고 스테이트도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프로퍼티를 받는다거나, 혹은 스테이트가 변경된다거나 set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그리고 포스 업데이트라는 이제 우리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업데이트를 해라라는 이제 명령을 주면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그거를.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렌더를 다시 합니다. 어떤 변경이 됐으니까, 아까 스테이트를 변경을 했으면 렌더링 다시 된다고 했죠. 그걸 리렌더링이라고 했어요. 렌더링이 다시 되고, 그러니까 그 렌더라는 함수가 실행이 된 거예요. 렌더링이 다시 된다는 의미가. 실행이 되고 새로운 값으로, 우리가 바꿨던 그 새로운 값으로 실행이 된 다음에 쭉 넘어가서 컴포넌트 디드 업데이트라는 함수가 또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중간중간에 좀 많이 생략을 제가 했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자주 사용되는 것만 일단 보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또 이따가 설명할 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컴포넌트 디드 업데이트라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화면상에 살아있으면 여기까지, 그 생성부터 업데이트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쭉 돌 거예요. 얘는 계속 반복이겠죠. 여기서 업데이트가 또 되면 또 다시 렌더링을 하고, 업데이트가 또 되면 또 렌더링, 또 되면 또 렌더링,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를 돌다가
이제 이 컴포넌트가 화면상에서 혹은 이제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굳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운다는 게 그냥 사라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컴포넌트 will unmount라고 이 함수가 실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랑 그러니까 컨스트럭터부터 unmount까지 여기가 이제 생애 주기의 어떤 과정이고요. 이 컨스트럭터랑 이 will unmount에서는 set state를 쓰시면 안 돼요. 이 set state를 쓰는 부분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어쨌거나 컨스트럭터랑 언마운트에서는 쓰시면 안 돼요. 왜냐? 얘는 컨스트럭터 내부에서 우리가 초기화 했잖아요. 스테이트를. 그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야지 굳이 그 set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알아두시고, 마찬가지로 언마운트도 더 이상 그냥 이미 컴포넌트가 삭제되는 마당에 그 안에 있는 상태인 스테이트를 변경할 일이 있을까요? 사라지는데 굳이 쓸 필요도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개에서는 set 스테이트를 못 쓴다라고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대충 이제 단계를 받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직접 그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그전에 이론적인 걸 조금만 더 설명하고 갈게요. 이 렌더가 중요해서 이 렌더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렌더라는 게 결국에 렌더링 하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여기 안에는 우리가 만들었던 JX가 들어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리액트 엘리먼트죠. 혹은 다른 컴포넌트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렌더라는 함수가 반환할 수 있었던, 리턴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종류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니다. 그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그 부분은 지금 할 필요가 없겠구나. 자, 그다음 컨스트럭터. 하나씩 짚어봅시다. 이제 간단한 설명했으니까 자세하게. 자, 이 컨스트럭터는 말 그대로 지역에서 사용될,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 내부에서 사용될 스테이트를 초기화하는 역할. 그리고 이벤트 처리나 어떤 이벤트 처리를 위한 함수 같은 거, 그런 메서드, 정확히는 메서드예요. 여기서 그냥 친숙한 함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클래스 안에 있으니까 정확히는 메서드라는 용어를 써야 되지만, 자, 그런 것들을 바인딩했어요. 바인딩이라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 함수 내부에서 디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바인딩이라고 했어요. 그런 작업들을 했고, set state를 부르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네, 일단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렌더링이 끝나면 저기서 초기화한 값으로 이 초기화된 스테이트들을 가지고 뭐 화면에 출력을 하겠죠. 뭐 이름은 뭐고 나이는 몇이고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을 하다가 어떤 이벤트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요인이 아니라 이 출력까지 하고 출력이 끝나면 컴포넌트 did mount라는 이제 메서드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코드로. 자, 봅시다. 여기서는 컨스트럭터랑 렌더 이 두 가지를 저희는 원래 봤었잖아요. 이거 좀 지웁시다. 이런 거 필요 없는 거는 지우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여기선 초기화랑 바인딩 하는 거, 렌더링을 화면에 보이게 하는 거까지 했는데, 컴포넌트 did mount라는 이게 사실 이 리액트 컴포넌트를 저희가 상속 받았잖아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상속은 아니고 보통 여기서 리액트 공식 문서에서 이제 합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버라이드, 즉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다시 쓰기 하는 거거든요. 자, 페이지를 새로 고침 해볼게요. 새로 고침하면
컨스트럭터가 먼저 실행이 됐고 did mount가 그 다음으로 실행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렌더까지 콘솔을 찍어보면 컨스트럭터 가장 먼저 됐고 렌더링이 됐고 그 다음에 did mount가 실행됐죠. 순서는 1번, 2번, 3번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보기 편하신 대로 코드 작성하시면 돼요. 뭐 중간에 렌더가 이렇게 얘가 먼저 나오니까 얘가 먼저 쓰면 안 되나? 할 수 있잖아요. 먼저 쓰셔도 돼요. 먼저 쓰셔도 되는데 저는 가장 아래쪽에 쓰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얘는 거의 바뀔 일이 없어요. 렌더하는 부분은 나중에 코드를 짜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되게 순수해야 되거든요. 여기 안에서 디스 셋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뭐 고정이다 보니까 가장 아래로 저는 항상 놓고 쓰는 편이긴 한데 어쨌거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두시고 싶은 대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다시 콘스트럭터가 먼저 됐고 그 다음에 렌더링이 됐고 그 다음에 did mount가 출력이 되는 걸 봐서 아 이거 순서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생성될 때예요. 생성될 때가 이제 이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 컴포넌트 did mount랑 컨스트럭터는 생성될 때 이후에는 한번 마운트가 될 때죠. 우리 화면에 마운트가 될 때 이후에는 실행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이 컴포넌트가 다시 쓰이지 않아요. 물론 새로 마운트가 되면 당연히 쓰이겠지만 한번 마운트 되고 나서 그 업데이트가 되거나 해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만 한번 실행하는 녀석들이에요. 보통 컴포넌트 did mount에서 하는 역할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네트워크 작업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뭐 서버랑 그 이렇게 그 서버에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온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저는 이제 컴포넌트 did mount에서 보통 기본적으로 초기화 할 때 쓰고요. 그리고 이 렌더가 된 이후에 실행이 되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그 인풋이라는 거에 너비에 따라서 뭔가 값을 다르게 출력을 하고 싶어요. 화면에. 그러면은 이게 이 인풋이라는 게 먼저 화면에 그 뿌려져야 실제로 계산을 해서 아, 이 너비가 정확히 몇 정도 되겠네 라는 걸 계산을 해서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후차적인 액션을 해야 될 때 이제 컴포넌트 did mount에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될 때 생성까지는 이제 알아봤고 이제 업데이트 될 때 볼게요. 보시면 뭔가 set state, 뭔가 업데이트 된다는 거는 제가 상태를 변경한다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상태 변경이 되면 렌더링을 새로 하고 컴포넌트 did 업데이트를 실행한다고 했어요. 지금 중간중간에 단계를 생략을 했는데 그건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요 렌더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did mount가 실행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넘어가서 컴포넌트 did 업데이트 컴포넌트 did 업데이트를 실행을 해봅시다. 네, 여기다가 이제 키 입력을 하면 이 이벤트를 저희가 걸어놨으니까 이 이벤트 메서드가 실행이 돼서 셋 스테이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상태가 수정된다, 업데이트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짠. 자, 뭔가 스테이지를 바꿨더니 콘솔에 렌더라는 게 됐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did 업데이트 했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 실행되는 거니까 이런 단계를 거치죠. 실제로 여기서 막 수정된 값으로 뭔가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수정된 스테이트를 볼 수 있다는 거. 제가 실제로 인풋에 있는 텍스트를 변경했을 때 어떤 값을 수정을 했느냐 이런 걸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출력해서 실제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1로 바꿨습니다. 뭐 1, 2로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뭔가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제가 1, 2, 3이라고 입력했을 때 그 수는 너무 높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 싶다. 뭐 있잖아요. 지금 네임인데 좀 이상하긴 한데 문법적으로 아 100보다 크면은
출력을 하고 싶어 콘솔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콘솔을 여러분 오른쪽 아래 콘솔을 보시면 돼요. 10이었을 땐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100일 때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1000이 되면 너무 큽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본인이 상태가 변경되고 나서 그 상태 변경된 상태에 따라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도 뭔가 값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세트. 갑자기 헷갈리는데 반대였나? 맞네. 네. 일단은 자 여기서도 파라미터를 두 개를 이제 받을 수 있는데 프리브 프랍스랑 프리브 스테이트, 즉 변경되기 이전에 변경되기 이전에 무슨 값이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변경되기 이전의 스테이트가 어떤 건지 알고 싶을 때, 자, 그럼 변경되기 이전에 내용과 변경 이후에 비교를 해봅시다. 원래 이제 테스트였다가 기존에 테스트라고 초기를 했으니까 1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1이었다가 1, 2로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경 이전의 값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컴포넌트 디드 업데이트에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프리브 프랍스는 말 그대로 약간 우리는 스테이트를 출력하고 있지만 프리브 프랍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전의 어떤 프랍스 값을 외부에서 바뀌었더라도 이전의 값을 알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컴포넌트가 화면상에서 제거될 때 컴포넌트 윌 언마운트라는 게 또 실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제거된다라는 의미를 바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제거된다는 게 그 뭐냐면 말 그대로 언마운트 화면상에서 사라지는, 정확히 근데 화면상에서 사라진다기보다는 이 리액트 컴포넌트가 리액트 앱에서 잠깐 빠진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화면을 다시 코드로 바꿔서. 자, 컴포넌트 윌 언마운트라는 게 실행이 되려면 자, 그래서 봅시다. 이거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드려야 될까? 제가 컴포넌트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고 그냥 예시로 그냥 아무 기능이 없는 그냥 출력 하나 하고 있는 그런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아까 컴포넌트 윌 언마운트, 물론 이 다른 컴포넌트이긴 하지만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리무브라는 컴포넌트가 사라질 때 출력을 하게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려면 실제로 사라지게끔 저희가 작성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좋을까? 어제가 아니라 저번 주에 저희가 조건부 렌더링 해가지고 필요 없는 거는 출력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스테이트 중에 네임이 테스트가 아니면 리무브라는 컴포넌트는 화면에 불러오지 않도록 제거를 해볼게요. 기본값이 지금 테스트거든요. 제가 이 인풋 창에다가 뭘 입력을 하면 이게 값이 바뀜으로써 자동적으로 이 리무브라는 게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럼 아무 값이나 입력을 해볼게요. 보시면 제가 1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스테이트 안에 있는 네임이 1로 바뀌었을 거고, 당연히 네임이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컴포넌트는 화면상에 보이지 않게끔 사라졌습니다. 아예 포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콘솔을 보시면 자, remove 컴포넌트가 will amount,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는 삭제가 되기 직전입니다. 삭제가 되기 직전에 이게 출력이 된 거예요. 삭제가 되면 뭐 당연히 사라지니까 뭔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삭제가 되기 직전에 콘솔을 찍은 거고, 아까 우리가 remove라는 컴포넌트 안에다가 컴포넌트 will amount라는 친구를 넣어서 이 친구가 하는 게 콘솔을 출력하도록 그렇게 했고, 실제로 콘솔이 출력이 됐죠? 다시 나타나기도 할 수 있고, 다시 빼면 또 삭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제거가 될 때 실행이 되는 녀석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리액트 앱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리액트 앱은 이 과정을 거칩니다. 이 컴포넌트는 그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복잡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개념이랑 안 써보던 걸 봐서 그런데 되게 중요해요. 개발하실 때 이거 개념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무리 없는 개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 디드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좀 중요한 거라. 이게 지금까지 자주 쓰던 내용들이었고요. 어디 있지? 네. 이 슈즈 컴포넌트 업데이트라는 이런 애도 있거든요. 요것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PPT에는 없었는데 슈드 컴포넌트 업데이트라는 게 컴포넌트가 업데이트 하려는 와중에 정확히는 렌더링 이전이에요. 렌더링 하기 전. 원래 업데이트 하면 바로 리렌더링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렌더링 하기 전에 실행되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컴포넌트 슈드 업데이트인데, 얘를 통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지 말지, 이 렌더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또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봅시다. 자, 바뀌기 이전이니까 렌더링 하기 전 단계에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과정에서 자, 스테이트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당연히 인풋을 입력하면 셋 스테이트 되니까 바뀔 거고, 이걸로 인해서 리렌더링이 돼야겠죠. 자, 봅시다. 리렌더링이 계속 되고 있어요. 렌더라는 값이 하는 건 콘솔을 좀 지워버리고 복잡하니까. 계속 렌더링이 새로 되고 있죠. 화면에 출력도 되고 있고. 근데 요 이전에 다음으로 바뀔 값,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는 프리브 스테이트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넥스트 스테이트라고 썼거든요. 이게 뭔 차이냐면, 지금 제가 이 값에서 1로 바꾸면 다음 바뀔 값이 지금 1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값이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지금 컴포넌트 디드 업데이트에서 출력을 하고 있는데, 요거 출력되기 이전에 지금 제가 넥스트 스테이트, 말 그대로 바뀔 값, 앞으로 바뀌게 될 값을 출력을 해보니까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다음 값을 알아서 이게 렌더링이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 이런 식으로 판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리턴하는 값에 따라서 렌더링을 할지 말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제로 그래서 리턴 true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렌더링을 합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서 여기서 리턴 false를 하면은 다음 렌더링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업데이트 부분에 있는 콘솔이 실행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아무리 값을 입력을 해도 바꿔도 아무런 출력이 없잖아요. 이 단계, 그러니까 업데이트 단계로 넘어오지 않아서 출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false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조건을 줄 수도 있겠죠. 뭐 다음 값의 뭐 네임이 특정한 값이면 바꾸고 그게 아니면 바꾸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렌더링을 하기 전에. 여기까지 일단은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자, 요 이름 명칭 같은 것들은 지금은 뭐 처음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좋고, 자 그러면 일단은 라이프 사이클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받고 실제로 직접 본인이 해보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직접 해보면 되게 이렇게 출력이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직접 해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리긴 하고, 우선 질문 받을게요.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이 따로 없으면 바로 그럼 직접 한번 저희가 해봅시다. 이거를 이제 계속 보고 설명만 들었으니까 좀 지루할 때가 됐잖아요. 실제로 요 이벤트 같은 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함수를 넣는가 그런 것도 해보시고, 실제로 스테이트도 set 스테이트를 통해서 값도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전 주차에 조건부 렌더링이라고 이렇게 출력하고 싶은 거 출력하고 아니면 출력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배웠더라고요. 저희가 그 목록 같은 거 출력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배열을 하나 만들 건데 배열 뭐가 될까요? 1, 2, 3, 4 4개의 요소가 있는 배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스테이트 기본값으로. 근데 1, 2, 3, 4를 화면에 1, 2, 3, 4 다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출력하기 위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뒤에 0번째 있는 걸 출력을 해줘라. 그럼 1번이 그 0번째 요소가 1이니까 1의 값이 들어있으니까 1이 출력됐죠. 뭐 4개를 다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잖아요. 1, 2, 3 다 출력됐죠. 근데 만약에 이게 100개라면 1000개라면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걸 다 출력을 할 수가 없겠죠. 몇 개인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냥 목록 형태로 출력을 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중괄호 꼭 써주고 리스트에다가 맵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맵이라는 함수가 뭐냐면 얘를 데이터를 받아서 특정한 값을 변경시켜 줄 때 쓰는 함수예요. 아니 함수가 아니라 메서드예요. 오른쪽 아래 콘솔을 보시면 A가 1, 2, 3이라는 배열입니다. A를 출력하면 1, 2, 3이 들어있어요. 1, 2, 3을 뭔가
내가 다 3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맵이라는 메서드를 써서 바꿀 수 있는데, 배열,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 메서드가 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맵이라서, 자, this state list map 해서 요 요소들을 한 번씩 다 접근을 할 거예요. 0, 1, 2, 3. 지금 총 4번 돌겠죠? 그리고 리턴, 우리 만들었던 리액트 엘리먼트를 리턴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목록을 우리가 그 JSX 문법 안에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요 값이 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니까 여기 안에 있던 1, 2, 3, 4가 잘 화면에 출력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여기 이렇게 리스트를 출력을 하실 때 반드시 키라는 어떤 기본 프랍스가 있거든요. 그 모든 리액트는 아니고 리액트 엘리먼트에 키라는 거를 둬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사실 끝이 없긴 한데, 이게 앞으로 나중에 뭔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 배열이 순서가 바뀐다든지, 이 배열 안에 있는 값이 바뀌다든지 해서 렌더링 될 때 바뀔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바뀔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키라는 값을 넣어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지금 알아만 두시고 참고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배열을 출력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게 이벤트 핸들링 하는 거, 그리고 셋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테이트 변경하는 거, 그리고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은 당연히 없겠죠?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것 같으니까.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설명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서 나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더 하실 분들은 한번 직접 짜보시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저랑 또 해봅시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